박근혜 대통령의 한 측근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에서 14일경에 퇴원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둔 만큼 최대 관심사는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층과 영남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인 동시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중도층을 중심으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대선 판도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낸다면 판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약점인 박근혜 구속 책임론에서 벗어나 지지율 상승세가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수층과 보수 중도 표심이 결집하면 승기를 굳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부정적인 의중을 내비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일부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탄핵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선 막바지에 야권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친박 계열의 한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침묵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남권이 침묵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부감으로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미 옥중서신을 모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용서의 뜻을 밝힌 바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를 앞서고 있는 만큼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명지대 신일 교수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무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이라며 자신이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정치적 메시지로 표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윤석열 후보가 승산을 굳혀가는 판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비판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이시기에 이 무도한 정권이 연장되는 것만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 봅니다. 이미 앞서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입장을 밝히신 만큼 이번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선택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역시 스스로 공언한 대로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명예회복에 반드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재명과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자료 지참 불가 같은 다른 제한 조건을 대서 토론을 한다는 그런 허세를 부릴 거면 아예 양자 토론을 하지 말자고 했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인 1일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전날 양자 토론 무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작년부터 저 이재명이가 토론을 하자길래 이거는 허세라고 봤다.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나라며 제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국민께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더라도 답하기 용이하지 않을 걸로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재명이가 과감하게 토론하자길래 받아들여줬더니 대장동 주제는 10분만 하자라든지 자료를 들고 오지 말라고 한다며 아니 제가 본인이 결제한 서류를 다 갖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후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는 언론사에서 초청해서 언론사 스튜디오에서 하는 양자 토론이 곤란하다는 결정인데 그렇다면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친여 인사로 채워진 걸로 보여지는 중앙선관위가 실시간 중계방송과
녹화도 안 된다고 잘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사자 토론에 대해서는 토론을 16번 해봤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대로 질문하기 곤란하다며 양자 토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3일 개최 예정인 사자TV 토론에 대해서는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5분, 7분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데 시간 제약이 많이 있지만 국민께서 대선 후보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위주로 토론을 진행해볼까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가 김동연이와 오늘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그 토론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요새 보면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 한 줄 메시지를 하는 것부터 제가 연설에 쓰는 용어나 이런 걸 다 따라한다며 이재명, 김동연 후보 두 분이 토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김동연 후보가 토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의 부인 김혜경이가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직자 가족에 대해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2년간 샅샅이 무한 검증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그런 검증을 스스로 받겠다는 거니까 수사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인 2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내일 있을 사자 토론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은 물론이고 토론 과정에서 실언 등 돌발 상황이 지지율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내일 이재명이를 아주 끝장내 버리겠다는 각오인데 검증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을 다시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공소장 4페이지 쪽에 굵은 고딕체로 피고인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제목을 떡하니 붙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최소원과 국정농단, 안종범과는 뇌물로 떡하니 공범으로 적시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과 안종범과 공모를 했다면 검찰은 최소한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당연히 공소사실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최소원과 안종범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은 물론 출범하기 이전은 물론 출범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이미 확인이 됐지만 다 알고 있어요.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최소원과 안종범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딱 못을 박았던 겁니다. 이런 놈들이 그냥 이렇게 천인공노한 짓거리 해놓고 살성 싶으냐 이것들아. 자, 이 공범이라는 표현은요. 탄핵 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와 탄핵 결정문에도 2016년 11월 20일에는 최소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 기소되는데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 라고 하여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지들이 유리한 건요 그냥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 바치고 아니야 이건 없어 이거 우리한테 불리해. 자,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검찰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증거인 것 마냥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판사들을 왜 욕을 합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허물맹랑한 정말 미비한 공소장을 제출을 하면 야 이거 부족하니까 다시 써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판사로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공모를 하고 자빠졌어요. 자, 이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허영재 변호사는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주 신락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특검 측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검사가 아니다. 선동하다. 들으며 끔찍했었다.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죽이려는 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무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 당사자를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 더군다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이다. 같은 서울지검장 출신으로 매우 창피하다. 대상이 대통령이든 야당의 대표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학을 띈 그 문제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정말 열불납니다.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공모법행이라 적시한 이 공소사실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경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직원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점을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법인을 설립 목적으로 대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 모조리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독단적인 사기극을 저런 식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썼다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길어서 요약을 해서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웃기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기업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면 뒤에서 몰래 하지 수십 명의 기업 총수들과 정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런 돈 달라고 저런 말을 합니까? 그런 얘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먹으려면 몰래 해먹지 거기 대놓고 그런 얘기 하냐고.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중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해야 하니까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고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안종범이 기업들이나 청와대 다시는 토요일 낮에 12시 좀 넘어서 느닷없이 이승철에게 전화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300억 원으로 부족하다. 500억 원으로 늘리라고 갑자기 이런 헛소리를 해댔는데 이런 안종범이 거짓말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되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를 저렇게 그냥 공소사실에 적시를 한 거예요. 겁을 먹은 이승철 전경련의 임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라는 겁니다.